조성환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예, 김기찬 교수님 통해서 이렇게 좋은 발표할 수 있는 기회 갖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예. 또 제가 창녕 조시로서 아, 그렇습니다. 저희 예, 교장님께 누를 끼치지 않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공유를 한번 해놓지 싶은데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교수님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실랍니까, 파일을? 네, 제가 파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잠시만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잘 예,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영국의 좋아요. 서리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성환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김 기장 교수님께서 또 제안해 주시고 또 제가 또 평상시에 관심 있게 생각했던 해입 기업가 정신, 특히 경계를 넘어오는 혁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영국과 그리고 또 한국의 기업가 정신,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좀 생태계적인 관점에 좀 입각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기업가 정신에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지금 이제 기업가 정신을 이제 영국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좀 몇 가지 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 이제 몇 군데 외국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서 항상 한국인으로서 이제 아시겠지만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그 너는 노스에서 왔니, 사우스에서 왔니? 항상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러면 너가 남한에서 왔으면 너네 통일은 언제 하는 거야? 어떻게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제 한국인으로서 아이덴티티가 어떻고, 통일은 어떻게 생각해보고, 또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또 이것들을 답변해야 될지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답변을 좀 찾기 위해서 제가 석사 공부를 하면서 동독 지역, 그러니까 통일 이후의 동독 지역, 중소기업과 그리고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들은 어, 대기업들도 물론 이제 큰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 작은 기업들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동독에서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또 20년 동안 그것들을 유지해 왔는지에 대한 연구를 좀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이란 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궁금증이 생겨서 또 좋은 기회가 닿아서 지금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경험하면서 특히 하이테크 창업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창업가들이 주변에 있는 생태계 안에서 어, 이제 사업을 영위해가고 사업들을 성장시켜 가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제 박사 연구인 창업 생태계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어, 우리 다들 기업가 정신의 정의나 이런 학문적인 부분들에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짧게 짚고 넘어가면요. 기업가 정신은 어쨌든 저희가 기회를 포착을 하고 또 그리고 그것들을 인하여서 가치 창출, 뭐 그게 창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경제적인 가치 창출, 뭐 사회적인 가치 창출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가적 생태계 같은 경우는 그런 스타트업이 혼자서 설 수 없고 종국에는 상호 의존적으로 여러 지원 시스템과 이제 함께 하면서 그들을 잘 활용하고 또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그 생태계 안에서 스타트업들이 커가고 기업들이 커가는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기업 간의 특히 대기업과 또 스타트업 간의 지식 이전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공공섹터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그 기업가 정신, 그 기업가 생태계 프레임워크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 이 가운데 센터에 어쨌든 기업가가 위치해 있고 기업가 정신도 위치해 있고 이 주변을 둘러싼 기업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지원들
그것들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고 이들 간의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업가들의 성장을 보여주는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짧게 말씀드리면 밑에 이 지원, 그러니까 인프라적인 지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업의 어떤 문화, 그리고 창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자금적인 부분들, 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정부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지, 그리고 그 생태계 안에서 특히 본받을 만한 리더들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도 프레임워크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시장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스타트업들이 혁신을 하면서 시장들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또 시장들을 지배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 그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네트워킹을 창업자들이 하고 그 네트워킹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대기업들이 어떻게 또 이 생태계들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이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 그 인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 사회에서도 최근에 청년 인재나 인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연구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해소될 수 있는지 또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시사점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특히 대기업이 창업 생태계에 어떤 역할을 또 이렇게 미치고 또 그 안에서 창업가들은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두 가지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이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사실은 굉장히 한국인들과 비슷해서 아일랜드 사람들을 보고 사실은 유럽의 한국인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정서나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인들과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게 됐고, 제가 첫 번째 진행을 하게 된 케이스는 아일랜드 골웨이,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에서 어떻게 대기업, 그리고 이제 특히 기업을 중심으로 미국에 있는 두 가지 메디컬 기업들이 1980년도에 상륙을 해서 이들이 어떻게 생산 기지를 시작했거든요. 이 생산 기지를 시작한 기업들이 그들의 밸류체인 안에서의 기능들을 잘 업그레이드해서 이들 출신 창업가들이 이 시골 마을에 나와가지고 창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 2, 3년, 2, 30년 기간 동안 이 기업에서 근무했던 한 50명 넘는 창업가들이 나와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메디컬 벨트, 메디컬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사실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단순히 생산 기지로 와서 그냥 거기서 공장 형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체적으로 본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밸류체인 안에서의 기능들을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포착한 기회들을 여기서 근무했던 현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들고 밖으로 나아가서 스피나웃이라는 형태로 이제 기업을 창업을 하게 되고, 그 기업 창업들이 더 이어져서 이 생태계의 구현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연구를 담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물론 대기업의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대기업과 그 미국에 있는 본사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이 자기의 밸류체인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킬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 근무했던 한마디로 직원들이 용기를 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기회 포착을 통해서 그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발견한 것 중에 이 밸류체인의 변화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여기 이제 Y축을 보시면 이게 이제 기업 수이고요. 스타트업 수라고 보시면 되고, X축이 이제 이 시간 계열의 이제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들이 이제 1980년도에 대기업들이 이 골웨이라는 지방에 상륙해서 말 그대로 이제 업그레이딩을 진행해 왔고, 약 한 10년 정도가 지난 이후부터 이 안에서 스핀오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검은 사각형 부분이 그 스핀아웃 한 기업들, 그러니까 창업한 기업들의 어떤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검은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대기업들의 하청업체,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고, 이 옅게 이렇게 회색으로 된 작은 부분이 아주 작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하는 기업들의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시간을 지나게 되면서
사실은 10년 뒤에는 조금 더 이 대기업을 좀 서비스하는 하청 기업들도 늘어나지만 동시에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들을 찾는 그런 기업들도 이게 증가하게 되고 한 20년 정도 뒤에는 더 많이 이런 것들이 역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밸류 체인의 변화가 그 대기업 두 가지의 그 다국적 기업 두 개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안에서도 이 스핀오프하고 스핀아웃한 기업들이 그들의 밸류 체인 자체를, 그들의 가치 자체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보여드린 요 결과는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생태계 자체에 대한 그런 변화입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추적한 것들이 이 이전 직장 경험, 창업자들의 이전 직장 경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어두운 검은색으로 보이는 이 사각형이 이제 말 그대로 그 두 가지 대기업, 그 메트로닉스, 그 다음에 보스턴 사이언티픽 그 두 가지 대기업에서 이제 나온 그쪽 기업 출신 기업가들이고요. 그리고 이 얕은 회색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어, 말 그대로 외부에서 말 그대로 들어온 창업자들의 수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1980년도 이후에 10년이 지나서 이제 스핀아웃들이 점점 진행이 됐을 때 초반에는 당연히 이 해당 두 가지 그 다국적 기업 출신들이 창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10년이 더 지나서 2007년부터 2016년부터는 그 해당 기업 출신들이 당연히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기술 개발의 업그레이딩이 이루어졌고, 근데 동시에 주목할 것들은 외부에서 오는 창업자들은 숫자가 거의 변화가 없지만 다른 이 골웨이 내에서, 골웨이라는 동네 내에서 다른 지원 기관의 지원을 통해서 그게 대학이든 어떤 인큐베이터든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창업하는 그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생태계가 잘 이제 조성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개의 다국적 기업의 그런 기술 축적뿐만 아니라 이 지역 내의 기술 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그래서 이번 그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출간을 하면서 비슷한 조건인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더블린, 좀 더 잘 아시는 수도 더블린인데 더블린 같은 경우도 90년도 초반,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이죠.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본사, 이제 그 인터내셔널 헤드쿼터죠. 이제 국제 본사들이 이제 더블린으로 다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낮은 법 인세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유럽 국가에서는 영국을 제외하고 또 유일하게 영어를 쓰는 나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반 조건 그리고 네트워킹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일랜드 이민자들의 미국 안에서의 네트워킹이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점점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슷한 동일한 조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테크 기업들의 어쨌든 기업들이 더블린으로 이주를 해오고 이들이 어떻게 이 안에서 지식적으로 업그레이딩을 하고 기술들을 키워서 또 스핀오프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또 다른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아시겠지만 더블린 자체로서 굉장히 좋은 생태가 이미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발견한 것들은 이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밸류 체인 안에서의 업그레이딩을 진행을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기에 온 목적 그대로 여기에 대부분 백오피스 이제 기능이었고 어떤 세일즈나 뭐 파이낸스나 이런 백오피스의 기능으로 대부분 20년 동안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 또 저희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다음에 더블린 정부나 또 대기업들이 좀 자극을 받고 좀 더 이게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엔지니어링 기능도 많이 들여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 20년간 저희가 추적한 20년 동안은 이 대부분의 기능들이 대부분 그 백오피스 기능으로 이제 낮게 유지됨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기술 전이는 굉장히 낮아졌고요. 결과적으로 이들 회사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4개 정도 회사들이 되고 그 기업들이 한 3만 명 정도 이상을 고용하는데 그중에 저희가 찾은 스핀아웃 기업들은 30개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골웨이 케이스랑 비교해 봤을 때 골웨이는 두 개의 기업이 생산 기지로 이제 말 그대로 골웨이에서 시작을 했고 그들이 이제 50개 이상의 좋은 기업들을 배출한 반면에
이제 더블린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좋은 생태계가 여러 가지로 펼쳐졌음에도 이미 그 받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특히 다국적 대기업들의 그 임팩트는 창업 생태계에 미치는 임팩트는 좀 미미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골웨이와 이제 더블린을 비교해 봤을 때 다국적 기업이 어떻게 그 안에서 단순히 들어오는 것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지 기술적으로 어떤 우위를 점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상업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창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고웨이 같은 경우는 그 축적된 경험이 창업으로 이루어지고 성공으로 이루어지고 IPO나 뭐 엑시트나 이런 것들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제반 대학들과의 굉장한 연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좀 더 성숙한 생태계를 구축을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외부의 고급 인재들이 더 유입이 돼서 메디컬 클러스터로 이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더블린 같은 경우는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기업, 훨씬 더 많은 테크 기업들이 사실은 더블린을 입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성장에 있어서 기능들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축적된 어떤 지식이나 자본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축적이 되더라도 어떤 평행 이동하는 그 테크 기업 간의 이제 인재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이제 수평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을 저희가 보게 됐고, 또 아쉽게도 좋은 이제 학교들과 그런 산학 협력들이 그 체계가 마련이 돼 있지만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해서 조금 산학 협력을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절된 부분들이 있어서 아쉽게도 이런 스핀오프나 기술 축적들이 많이 일어나지는 못했고, 또 결정적으로 여기서 근무하던 젊은 친구들, 유능한 친구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좋은 커리어를 한 4, 5년 쌓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나라에서 좀 창업을 하는 경우들도 제가 좀 발견했어요. 그것들을 봤을 때 창업 생태계가 있지만 이 어떤 외국인 기반의 그리고 좀 유능한 인재 기반의 창업을 좀 뒷받침해주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좀 발견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한국에 대한 창업 생태계에 관심도 좀 학계에서 많아진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제가 여기 교수님들과 또 한국의 팀원분들과 함께 한국 창업 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시기 구분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창업 생태계를 세 가지 기수로 좀 나눠 봤어요, 연구 결과.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민주화가 이행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어쨌든 디지털 인프라들이 깔리고 수평적인 거버넌스가 좀 형성이 되고, 그에 맞춰서 어떤 기업법들이, 중소기업법들이 제정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 안에서의 대기업의 역할은 전통적인 대기업에서 이제 몇몇 좋은 스핀오프들이 일어나서 거기 출신 창업자들이 또 IT로 창업하는 그런 경우들을 저희가 좀 찾아봤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모빌리제이션이라고 해서 모바일 시대의 조류를 잘 만나서 대기업 출신 창업자들과 또 다른 우수한 창업자분들이 이제 연쇄 창업을 하면서 또 IT 기업들을 또 키우게 됩니다. 또 하나의 IT 신규 대기업들을 키우게 되고, 동시에 또 정부에서는 또 좋은 또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서 뭐 모태펀드를 설립한달지 여러 가지 벤처 창업 지원 제도를 이렇게 공고화시켜 나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창업 생태계 자체가 많이 글로벌화됐고, 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통 재벌도 다시 이제 그 창업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이게 CVC라고 해서 이제 그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의 형태로 또 재투자하는 그런 시기를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사실은 외국 학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에는 아직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을 통해서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했고, 그것에 어쨌든 기여한 가장 큰 부분이 어쨌든 민주화, 국민화, 그리고 또 IMF 구조조정을 좀 힘들었지만 통한 그런 이제 말 그대로 노동시장 재개편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영국의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영국의 기업가 정신의 특징은 크게 세 개로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통을 중시하고
그 과학기술에 기반한 굉장히 정밀한 창업, 엔지니어링 중심의 창업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예로 사실 다이슨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이슨 같은 경우는 5천 번이 넘는 시제품 실패를 겪고 나서 말 그대로 그 집념을 가지고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들을 개발한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영국이 생각보다 많이 창의적이고 좀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은 그 리차드 브랜슨 경이라고 해서 버진 미디어와 버진 갈락티스를 설립한 창업자인데 굉장히 기이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기이한 일들이 대부분 마케팅이나 또 기업을 알리는 데 많이 활용이 되죠. 그래서 어떤 이런 창의성에 기반한 창업들이 좀 많이 또 성행이 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영국은 전통적인 이제 금융 허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 허브를 통한 뭐 핀테크나 여러 가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AI 쪽으로도 많이 이제 좀 스위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의 특성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국의 이 생태계, 창업 생태계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속한 대학도 속해 있는 어쨌든 대학 간의 연합, 그리고 대학, 그리고 정부, 그리고 기업들 간의 연합 생태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셋스퀘어즈라는 그 창업 생태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 다섯 여섯 개 큰 대학들이 연계를 해서 그 지역 기업들을 또 이렇게 지원하고 또 대학 내에서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펀딩이 진행될 수 있게끔 정부에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생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이제 생성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좀 유망한 기업들이 이 스페이스, 그러니까 항공 우주 섹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이 다이어그램에 보시면 서리뿐만 아니라 또 유수의 다른 영국의 남부 쪽에 이제 있는 기업들과 그리고 또 대학들이 연계해서 나사나 그리고 또 이제 영국 그리고 유럽 항공청 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 대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학도 대학 차원에서 여러 가지 창업 지원과 그리고 또 기술 개발, 기술 이전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술 지주 회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술 지주 회사 설립을 통한 그런 창업 지원 그리고 이제 실용화 지원 같은 거고 또 특히 또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정부 자금을 포함한 그런 대학 자원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기술 지주 회사의 형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찌됐든 대학 내에서 계속 사업 아이템들을 개발을 하고 또 교수님들과 또 학생들의 창업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이제 이노베이션 엔터프라이즈 허브라는 그런 이제 창업 지원 기관이 또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상용화 전에 어쨌든 아이디에이션들을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키워진 기업들이 펀딩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 써리 리서치 파크 그러니까 이제 산학 파크겠죠. 산학 테크노 파크 같은 그런 기업 집단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인큐베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있게 된 이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경영대 안에서의 그 창업 지원에 대해서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면 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특히 저희 학과가 이 엔터프라이즈 기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부의 기업과 협력하는 그 기능들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executive educa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업과 교육들도 부분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은 요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생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개발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스튜던트 인큐베이터, 학생 인큐베이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동시에 이제 외부 기업들과의 연계 그리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또 외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십 한 꼭지가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맡고 있는 그 교수님들의 특히 교수님들의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대한 상용화 부분도 저희가 집중을 해서 요거는 또 정부 지원 그 펀딩과 매칭을 해서 교수님들이 R&D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게 제가 좀 돕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영국과 한국이 뭔가 연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제가 고민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신기하게도 또 그런 이벤트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 맨 왼쪽에 보시는 거는 그 찰스 왕, 이제 최근에 이제 왕이 되셨죠. 그래서 찰스 왕이 되게 이례적으로 뉴몰든이라는 한인 타운들이 이렇게 결성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영국에 런던 근처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방문을 하셔서 이제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에 대한 비즈니스들을 둘러보시고 사실은 이제 개인 비즈니스 업장들을 잘 방문하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렇게 방문하시게 되면 또 다른 업체에 또 이게 또 경쟁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례적으로 또 몇 군데 업체도 또 같이 방문을 하시고 그래서 사실 이걸 통하여서 아 영국 분들이 또 한국에 대한 그런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구나 라는 또 저희가 좀 그런 사인을 좀 받았었고요. 그것들이 사실은 최근에 이제 다시 재타결이 됐죠. 이제 한국과 영국의 이제 FTA 협정이 타결이 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물꼬가 좀 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류들이 트일 것 같고 그리고 또 나름 한인 소사이티 한인 한국 사회 내에서 또 12월에 대사관과 또 저희 또 모임을 통하여서 네트워킹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특히 네트워킹에 참석했던 분들이 대부분 영국 내에서 한인으로서 전문가로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주재원분들도 계시고 뭐 학계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제가 좀 놀랐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00명 정도가 모여서 또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영국에서 살아가면서 한국과 또 영국을 연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도 좀 굉장히 난상 토론 형식으로 굉장히 심도 있게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좀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요 발표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기업이 또 다국적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창업 생태계를 어떻게 개발시키고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대기업들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은 그들이 어쨌든 주요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은 인재 육성이나 창업 지원이겠죠. 기술 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도 열어서 좀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이것들이 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정부 기관이나 정책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일랜드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또 청년 인재들을 육성을 하고 그 육성된 인재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창업 클러스터들을 이루고 성숙한 창업 생태계를 이루는 그런 것에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는 조금 창업 지원 같은 것들도 많이 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년 실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슈가 되는 걸로 또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좀 힘을 주고 또 그리고 또 기회들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정부나 또 정책 기관들도 이것들을 좀 인센티브를 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좀 정책들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시사점이고 마지막으로 생태계적인 관점에 봤을 때 사실은 생태계라는 건 누구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적으로 각자 역할을 잘 분담해서 그것들을 잘 구축할 수 있는 거점 기반의 창업 생태계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최근에 사실 제가 또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한국 안에서의 그 로컬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지방 기업들 위주, 지방 그리고 도시들 위주의 그런 창업 클러스터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름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내려가서 또 자기 지방을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고 또 자기의 창업들을 좀 구현하는 그런 연구들을 좀 하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또 돌아와서 영국의 사례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방 정부나 대학과 그리고 기업 클러스터들이 어떻게 잘 연계를 해서 그 창업들을 잘 살려나가고 창업 클러스터들이 형성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은 저희가 그 처음에 말씀드린 그 제목으로 돌아오고 싶은데요. 경계를 넘는 혁신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은 연결인 것 같습니다.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연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제가 여기 공유드린 이 문구처럼 혁신에는 국경이 없고 혁신이 아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감히 만들어낸 연결뿐입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저 역시 영국에서 열심히 창업을 하는 청년들과 그리고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을 테니 혹시 또 영국에 진출하시거나 또 오실 분들이 있으시면 저와 또 잘 연결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네. 저, 김기찬 교수입니다. 우리 조성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 교수님 그 말씀 들으면서 어, 혹시 영국의 기업가 정신에서 보통 EO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EO entrepreneurial orientation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까? 영국에서도? 예, 뭐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네, 네, 특히 또 어쨌든 영국이 좀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 좀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겠어요. 또 다른 분들이 보시는 브렉시트는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나름 창의성을 가지고 유럽과는 우리는 다르다라는 어떤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뭐 어쨌든 차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리엔테이션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뭐 전통적인 어떤 엔지니어링의 형태나 어떤 그런 창의적인 형태나 혹은 또 이게 시스템적인 금융기관의 어쨌든 시스템적인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국에서는 혹시 이제 아담 스미스의 그 도덕 감정론 이론 같은 데서 나오는 뭐 그 공감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결해가지고 기업과 정신을 연결해서 해석하고 이런 경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좋은 말씀 하셨고요. 영국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한국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느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전통을 중시하는 사회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물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기조들이 조금씩은 변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좀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창업 정책이든 기업가 정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오랫동안 비슷한 시선으로 지속돼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측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창업가들 또한 뭔가 내년에는 이렇게 바뀌겠지, 어떻게 바뀌겠지 이런 고민들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본인 것들을 시장 논리로 계속 밀고 나가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영국에서 지금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남명 K기업가 정신은 어쨌든 우리 삼성, LG, 효성의 기업가 정신의 핵심 철학이 뭘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혹시 이제 우리 한국하고 영국하고 기업가 정신도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수님께서 우리 한국 기업가 정신을 영국에 확산하는 힘에 대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네, 저야말로 사실은 네, 네. 네. 아주 젊고 유능하신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사실은 진행한 연구들이 이제 대기업들이 어떻게 창업 생태계에 그 기업가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에 대한 연구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기업들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성행하고 있는 기업들과도 연계를 해서 또 특별히 한국의 기업가 정신을 좀 이렇게 전파하려고 좀 노력을 앞으로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병선 감사합니다. 박사님은 우리 IBK 중소기업 연구소장 하시면서 이런 국내에서 확산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아드님이신 조성환 교수님께서는 영국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병선 박사님, 우리 아들 조성환 교수 자랑 한 번 더 해주시고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우리 총장님께서 조성환 교수가 그 저명하신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훌륭하신 기업가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우리 남명 기업가 정신 여기 프로그램에 데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가 정신 확산과 그리고 서구의 그 좋은 정신들을 우리와 접목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데 애쓰라고 제가 압력을 좀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리고 그 총장님 하시는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좀 젊은 교수로서 동참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할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영국에 계시더라도 이제 아주 온라인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고 네. 컨퍼런스 같은 것도 할 때 나중에 발표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혹시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죠. 특히 영국에서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 조 교수님이 계신 곳이 영국 어디 쪽입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서울 포지션으로 봤을 때 영국의 분당 정도에 위치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 영국에서 기차로 런던에서 한 30분 정도 남쪽으로 내려오면 길포드라는 그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의 제작진. 길리포드 쪽인가요? 네네.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영국에 같은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우리 정대율 학장님 경상국립대학교 경상대 학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교수님, 제가 죄송한데 오디오가 잘 들리지 않아서요. 한 번만 더 네네.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을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우리 팽경인 대표님, 혹시 한 말씀 질문 가능할까요? 네. 좋습니다. 허소미 대표님 어떠세요? 네. 위대한 경영자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허소미 대표님. 네. 오늘 우리 위경 식구들이 한 10명 정도 지금 같이 듣고 있어갖고 너무 기쁩니다. 어, 예, 감사합니다. 예. 네네. 예. 이건 좀 기업가 정신하고 뭐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영국이 그 브렉시트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유럽에 그게 합류하지 않고 혼자 하는 그것도 되게 이제 먼데 있는 우리가 쳐다보기에는 엄청 용기가 뭔가 함께 하면은 저도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때 좀 많이 의아했었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많이들 물어보시는 말씀드리고 또 대표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2016년이죠. 이제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브렉시트가 결정이 됐고, 실질적으로는 아마 2020년 아마 7월 이후에 이게 발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뭐 전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렵기도 하고, 영국이 사실 경제적으로 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가 또 이번에 좀 아쉽지만 이제 러시아나 그 전쟁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또 어떤 그런 굉장한 힘이 있지만, 또 함께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이 좀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좀 많이 보게 됐어요. 그게 단순히 전쟁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코로나 시기에 있어서도 영국 같은 경우 굉장히 그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어떻게 개별적으로 이것들을 판단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의사결정들을 진행해 나가고 전략적인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은 어쨌든 만장일치제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영국은 나름 이제 미국과 또 이 유럽과의 중간자적인 역할들을 좀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냥 어쨌든 도전이 존재하고 또 어려움들이 존재하지만 이게 또 마냥 이게 허무맹랑한 그런 그 이제 돈키호테식 사고는 아니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좀 저도 그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요새 우리가 기업가 정신 이거 공부 계속 하면서 그 영국의 선택이 약간 그런 기업가 정신의 발현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교수님 제일 처음 소개해 주신 두 가지 사례 있잖아요. 네. 하나는 그, 거기서 그 토양에서 자리 잡아서 많은 성장이 있었고, 하나는 그게 되지 않았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저희가 또 함께 배우고 있는 대기업의 역할이 좀 중요한 부분을 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에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기업들이 단순히 생산 기지로 왔지만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본사에 본인들의 어떤 그 생산을 뛰어넘는 그런 제품 개발이랄지 마케팅이랄지 이런 것들을 자원을 하고 또 본사에서도 미국 본사에서도 그런 기능들을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해보라 열심히 해보라라는 이제 그런 용기를 줌으로 인해서 거기 출신 창업자들이 사실은 더 성장하고 그 안에 그 시장 안에서 기회를 포착을 해서 창업을 해서 나간 케이스이거든요. 저희가 연구한 것들은.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주변 그 기관들이 함께 성장을 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메디컬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이게 안착을 한 경우이고요. 더블린 같은 경우에는 많은 테크 기업들이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고, 물론 그들이 뭐 기여를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지역 경제에도 기여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여러 가지 기술 기반을 했는데 그 아쉽게도 지난 20년 동안 계속 같은 기능,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게 대부분 이 이익을 이제 말 그대로 모아서 본사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백오피스 기능만 유지를 했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 좀 고무적인 건 최근에 이제 그런 R&D 기능들이 많이 더블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신에서 일했던 창업자들이 그 지식 이전을 받고 나와서 또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창업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대기업들이 어떻게 창업 생태계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사실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술 이전 그리고 기술의 어떤 협력, 대기업들이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안에서 근무했던 창업자들이 또 새롭게 나와서 새롭게 창업을 하고 이렇게 보완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좀 결론을 내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쪽 부분을 집중 연구하시는가 봐요. 네, 기업가적 생태계 안에서의 그 특히 대기업의 역할 그리고 창업가들의 역할, 그 지식 이전에 대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창업 생태계에 관련해서 이제 단순히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창업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이 되고 형성이 되는지, 특히 요즘 그 우리나라를 봤을 때 그 지방 소멸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청년 창업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지방에서 또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좀 관심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감사합니다. 조성환 교수님은 오늘 발표를 계기로 해서 우리 남명 아카데미의 명예회원이 되시고 영국 지회장으로 제가 모시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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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남명 조식 선생님이 저희의 그 선조 우리가 와, 우선들입니다. 예. 이야, 그래서 그거는 뭐, 네, 예, 너무 좋네, 네,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제가 우리 허소미 대표님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조성환 교수가 이제 대답한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도 외국의 테크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테크 기업들이 창업 생태계에 얼마큼 기여하고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같이 연구를 해보면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게 사실 중요한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많이 와 우리가, 있거든요. 네, 이제 잘 드러나면서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도 한번 모여야 되겠다 해서 사실 우리 지금 K 기업가 정신 재단하고 같이 1월 24, 25일 화수인데 우리 한국 서울에서 한 차를 한 대 빌려가지고
잠깐만 이제 그래서 저 1박 2일 우리 진주 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대일 교수님 좀 진행해 주십시오. 네. 교수님 소리 안 들립니다. 제가 저 기차 안이라 이거 저 아, 도움이 소리가 날까 싶어서 주겠는데 우리 반성식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그 오디오가 안 돼가지고 아무도 안 되고 헤맸는데 지금도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지금 휴대폰을 2개 들고서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미안하고요. 어쨌든 조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되게 젊은 교수님이셔. 그래서 사실 그 영국은 산업혁명 발상지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창업적으로 아주 특화되어 있는 걸로 저기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알고 있는데 영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첫째로.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영국의 여성 창업. 제가 알기로는 영국도 여성 창업 한 40%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한국도 뭐 45%, 46%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은 보면은 기술 창업보다 생태형 창업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어떤지, 또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활동은 어떤지, 아까 우리가 그 조 교수님 얘기하시는 그 연결성을 강조하시고, 또 민간 투자, 그다음에 정부와 대기업의 그 네트워크 협력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여성 창업이나 사회적 기업에도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을 생각도 들어져서 영국 사례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예. 네. 제가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불러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텐데,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지난달에 여성 창업 경진대회에 좀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심사도 하고 인터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런던 중심으로도 많이 이루어지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장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파크나 그 대학들, 그리고 지방정부가 주축이 되어서 여성 창업들을 좀 장려하고 또 지원하고 이런 그 제도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요. 물론 여기는 조금 더 여성과 남성이 많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서, 하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수로 봤을 때는 남성 창업이 아무래도 더 많은 경우긴 하니까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부 차원에서의, 그리고 대학 차원에서의 지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는 아시겠지만 그런 이제 인클루시브니스라고 해서 사회 안에 다양한 인원들을 품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어쨌든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장려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큰 정부 출신 이제 정부 출연한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이런 사회적 기업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그 런던이나 이런 대규모 도시 주변으로 그 사회적 기업만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인큐베이터나 VC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활발하게 좀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다양한 소수 인종들과 소수 계층의 목소리들이 어쨌든 들려져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사례는 교수님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좀 나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우리 보니까 네. 교육자들이 여성 교육자 창업 뭐 전담 교수라든지 창업 교수님들 여성 교수님들이 조금 많이 활동했으면 싶은데, 우리 지금 남명 아카데미는 여성 회원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그 김유찬 회장님과 정재열 학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그 교수님이 근무하고 있는 그 학교에 창업학과에 교수님들 비중이 여성 창업 전공 교수님들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거의 한 1대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그 가장 높으신 그 헤드 분이 여성분이세요. 그 기업가 정신을 개발하시고, 저희 학과가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학교 내의 어떤 그 기업가의 활동을 맡게 된 그 조직도 저희가 겸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장이 여성 교수님이고, 세계적으로 저명하신 그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시는 여성 교수님들이 함께 저희 그렇죠. 팀에 함께 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분위기도 너무 좋고, 어쨌든 저희가 더 많이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한국에 이런 거 좀 많이 배워야 되겠네요. 저도 한국 창업학회 회장을 하면서 우리 여성 교수님들을 좀 학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권유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여성분들이 창업 전공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 저 여성들이 특히 우리 그 청소년들 창업 교육, 여성을 섬세한 그런 그, 그 열정을 또 우리 이세 교육에도 좀 많이 기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국 사례들 우리 한국에도 좀 많이 전해주시고 한국에도 우리가 연구하는 그 경영학이나 뭐 이렇게 경제학 각종 공대 등에서도 창업 분야를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성분들 좀 많이 교육계도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들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혹시 영국으로 이게 짧게라도 연구하시러 오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특히 여성분 창업자들이나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 적극적으로 제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부산 도시공사에 김용학 전 대표이사님 계시는데 김용학 대표이사님 뭐 저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저 우리 교수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질문을 드리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그 경주에서 에이펙 대회가 열리고 나서 경주 선언이 있었고요. 그래서 경주 선언 이후에 한국에서는 K 이니셔티브라 이런 이름으로 우리 한국에는 우리 성장 엔진을 두 개를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AI 이니셔티브로 AI로 가져가는 거 하나 하고 해외 700만 해외 동포가 대한민국 동포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K 이니셔티브 해가지고 K 이니셔티브의 엔진은 K 기업가 정신이고 에너지는 K 파업이 되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교수님 한번 보시고 저 영국에서도 K 이니셔티브 이런 국제 사업이 있으면 같이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 좋은 강의를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우리 남명 K 기업가 정신 아카데미에 우리 영국 지회가 생기고 지회장으로 조 교수님이 함께 해주신 걸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우리 팽경인 대표님께서 벌써 박수를 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네, 네. 네. 저기 평소에 제가 참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요. 우리 조상명 그,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네, 네. 네, 예, 저는 이제 금속으로 그 로봇 용접하는 쪽에 일을 하는데, 물론 이제 더 웰딩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의 스핀오프 회사를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1차 산업혁명 때 그 제임스 와트가 매튜 볼턴을 만나 가지고 꽃을 피웠는데 그 매튜 볼턴하고 제임스 와트하고의 인연 내지는 그 팀플레이에 대해서 혹시 따로 관심을 가지셨거나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그 그 혁명 현장을 최근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맨체스터 쪽에 있었는데, 물론 캠브리지에서 예. 그것들이 발견이 됐지만, 그래서 거기서 예. 어떻게 이제 그 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 안에서 증기 엔진이 돌아가고, 실제로 그 초반에 개발된 그 제임스 와트가 개발한 증기 엔진을 어쨌든 볼 기회가 있어서 보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 그 협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가들이 단순히 아이디어만 갖고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고 그것들을 또 잘 뒷받침할 수 있는,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생태계적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협업이 진행이 되고 그것들이 또 마케팅이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진행이 돼야 이게 그 어쨌든 큰 기업과 큰 기술로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영국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드라이브를 최근에는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다른 얘기로 넘어오면 아까 김기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AI의 어쨌든 국가적인 경쟁이 지금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정부에서 좀 발빠르게 좀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어쨌든 새로운 산업혁명의 어떤 계기니까요. 그것들을 좀 많이 준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고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K 이니셔티브를 참 잘 잡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영국과 한국이 특히 지난번에 라운드 토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을 통하여서 이 AI 분야 그리고 또 저희가 집중해야 될 이니셔티브들을 함께 영국에 있는 한인들과 또 한국에 계신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되겠다. 이게 뭐든지 협업이 중요하니까요. 협업을 좀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연결들이 필요하시면 제가 좀 적극적으로 알아봐 드릴 수 있고, 또 저도 함께 참여하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꼭 한번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혹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저 김기찬 교수님, 총장님, 혹시 제 소리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예, 제가 이제 겨우 찾아가지고 비디오라든가 음속을 시켰는데요. 혹시 제가 우리 조성환 교수님께 한 말씀 여쭈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마침 그 AICT 이야기가 방금 조 교수님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제 이중일을 하고 있었는데 좀 전까지 뭐 정부 용역이겠죠. AICT 미래 2030 델파이 설문이라 그래가지고 서울대 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센터에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조금 전까지 이걸 적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대한민국도 국책으로서 AICT에 대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국도 좀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AI 기업들의 어쨌든 탄생지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구글의 딥마인드도 여기서 탄생을 했고, 어, 대학 안에서도 특히 이제 아직까지도 기초과학 그리고 또 응용과학에 대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AI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려운 수준의 AI부터 시작해서 이미 이제 입학하는 대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어떻게 그것들을 잘 본인들의 어떤 커리어에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들이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말씀하신 AI 시티, 어떤 이제 그 공간 개념으로 확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케임브리지나 옥스포드를 중심으로 또 런던 대학들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그 프로젝트에 사실은 참여 중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 예, 다섯 여섯 개 기관들의 대학 안에서의 그런 예, AI 시티를 구축하는 이니셔티브 그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예, 제가 패널 멤버로 참여하고 있어서 영국에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이 AI를 도입하고, 물론 이제 굉장히 전통적인 사회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기술에 대해서는 어쨌든 뒤처지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또 하나 좀 궁금한 것은 이제 제가 주로 공기업 출신으로 일이 되다 보니까 그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제가 사장을 할 때는 판교에 저 일종의 창업센터를 건설을 하고 많은 창업자들을 창업할 수 있게끔 연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시설을 아주 거의 이 무상에 가까울 정도로 제공한 적이 있었어요. 게다가 작년까지 부산도시공사에 있을 때도 그걸 준비하다가 임기가 돼서 나왔습니다마는 영국은 어떻습니까? 지자체나 정부에서 막 이러한 그 창업센터라든가 또 아니면 정부에서 그 챌린지, 창업에 관한 챌린지 이런 것으로 창업자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제도는 어떻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주거의 형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주거 안에서의 도시 공사 안에서 이런 어떤 이니셔티브를 진행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지방 도시 혹은 이제 런던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연구 중심 기업 도시들이 산학 센터랑 연계돼서 그런 인큐베이션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대학들이 사실은 그런 인큐베이션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예, 아무래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공공대학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예.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 딴부터 시작해서 창업자들을 길러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지방 정부가 뭐 자금적으로든 어떤 프로그램적으로든 정책적으로든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영국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 주택공사에서 그런 것들을 하셨다는 건 참 훌륭하시고 좀 대단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수고 과찬이시고요. 많으셨습니다. 예, 오랜 시간 제가 끌고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오늘 이만하고요.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전화든 또 휴대폰이든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한번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조 교수님. 자, 김기찬 감사합니다. 총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그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은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을 확실히 못 잡고 있었던
우리 진주 투어 1박 2일 투어 및 수료식 날짜를 2월 24, 2월 25일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에서 에서 갖기로 했고요. 그때 우리 숙박도 하고 서울에서 아침 7시에 리무진으로 버스로 출발하기 위해서 제가 한 150만 원 정도는 외부 기부금으로 좀 후원금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는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15만 원 예. 정도가 되면 뭐 좀 부담이 적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혹시 정대일 교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정대일 교수님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정대일 교수님. 잘 들리세요? 예. 제가 네, 스마트폰으로 정대일 교수님 다시 마지막 정리 좀 마이크. 해주세요. 네, 네, 네. 예. 네, 잘 들립니다. 오늘 조성환 교수님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또 궁금한 게 많지만 다음에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안 그러면 우리 카톡으로 교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주씩 밀려가지고 아마 2월 24, 25 그죠? 24, 25 수료식 겸 해서 진주에서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료식을 하고 또 간단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한 7시 반 정도 출발하시면은 산청에 도착하셔가지고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선비문화연구원 남명 선생이 마지막 이제 가르쳤던 산천제하고 덕천서원 이런 데를 보고, 그 다음에 남명 선생 탄생지 합천으로 이동해서 보고 이제 진주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주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다음 날 25일 날 오전에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에 가서 워크숍을 하고 그다음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식하고 가까이 이병철 회장 생가하고 조홍재 회장 생가도 한번 시간이 되면 둘러보고 서울로 한 2시쯤에 출발하는 방향으로 그리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김기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비용 부담은 가능하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마 김기찬 회장님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조금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한 15만 원 정도, 회장님 10만 원 정도 하면 안 됩니까? 원래는 우리가 항상 10만 원 받아갖고 왔는데, 예. 일단 10만 원 10만 정도로 원. 한번 만들어 보죠. 10만 원을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회장님 후원을 좀 하시면 10만 원 정도 수준에서 해서 내려오시면 하고 숙소는 제 생각에는 진주 시내에 좀 시내 한가운데에 아마 저녁에 또 맥주도 한잔 하고 하시려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진주에 계신 분들은 따로 진주나 인근에 부산서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따로 회비를 안 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10만 원 내는 거에 상당히 주로 교통비와 관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고요. 또 자발적으로 내시겠다 하면은 후원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저하고 우리 방원석 교수하고 또 우리 반성식 이사장님하고 좀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밀어 주십시오. 예. 네, 우리 감사합니다. 학장님 진주에서 후원자를 좀 많이 모아 주세야 밥도 예.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하게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그래서 밥 낼 사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혹시 다른 회장님, 예. 김인찬 회장님,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예, 시간 좀 갔지만은 우리 조 교수님 아직 계시죠? 조성현 교수님 네, 아직 계세요? 있습니다. 아직 조 있습니다. 교수님 예. 계시나요? 네, 조성환 아직 교수님, 있습니다. 계셔요?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AI 문제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미국이나 또 연구하시면서 영국이나 특히 영국을 중심해서 AI 기업가 정신 학과 이런 거 혹시나 있나요? AI 기업가정신 기업가 정신 학과 학과는 구체적으로는 아직은 없고요. 다만 없죠? 기업가정신 내부에서도 AI를 가르치려는 어쨌든 움직임들은 있고 이게 여기저기서 전부 다 말 그대로 AI가 화두기 때문에 누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거를 점령하느냐에 대한 그래, 좀 경쟁 의식이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AI가 지금 하도잖아요. 제2산업혁명하고도 AI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한때 창업이 유행할 때 벤처 경영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제가 진주 산업대학에 있을 때도 그때도 경영학과 만들어 제가 벤처 경영학을 바꿨었는데 한국에도 우리 정대열 학점역 계시지만 또 김미찬 교수님도 국제적으로 활동하시는데 이래 국내외에 AI를 중심한 기업과 정치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과 같은 것도 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AI와 창업과 연결시키는 거, 뭐 요새 AI 융합 학과 뭐 이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AI 기업과 정신학과는 저도 아주 못 받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고 해서 이제 정리하시죠. 네, 교수님 정리해 주시죠. 네. 예, 저 종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나가기 싫으신 모양이신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빨리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계가 10시 20분, 15분이 다 돼 가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도 꼭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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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도 지금 전북대학에서 지금 집으로 이동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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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승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회장님, 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예. 선생님도 좋고요.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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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조 박사님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